안녕하십니까. 동아세상 에듀코 코치 여러분. 오늘의 통합교육은 중간고사 후에 코칭과 상담에 관련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중간고사를 진행 중이고 또는 진행 후 이제 학부모 또는 학생과의 첫 만남을 다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코칭하면 좋은지, 그리고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함께 생각하면서 조금 더 나은 코칭과 상담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바로 목표 달성입니다. 시험 직후에 코칭과 상담의 목표인데요. 학생을 대상으로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이번 시험은 망했어요 라는 말을 하며 기말 땐 진짜 열심히 해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시기고요. 학부모에게는 지금 가장 결정의 그 상태의 고비에 이르고 있죠. 그래서 아, 학부모 상담 이후로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했구나. 그리고 계속 이 코치라면 맡겨도 좋겠다. 이런 신뢰감이 올라올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치님들 스스로도 이 학생은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겠구나 하는 성향이 파악이 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코칭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코치 스스로 어떻게 코칭과 상담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파악이죠. 그래서 결과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당일에 학생에게 꼭 관심을 보여주시고 성적이 올랐다면 당연히 무한 칭찬을 하겠고요. 또 설사 시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다른 과목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 멘탈을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결과를 분석할 때는 그날 당일에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다른 과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첫 수업 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과정의 분석과 자가 피드백에 비중을 두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간단하게 한 예가 있습니다. 과목은 수학이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였는지 지금 가장 기억이 잘 남을 때입니다. 금방 잊어먹지 않아요. 뭐, 기말고사 때 준비하면 돼요. 라고 미뤄둘 수도 있지만, 분명 그때 되면 기억이 되게 가물가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그 직후, 바로 학생들에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 중간고사 시험 대비는 어떻게 했었는지, 특히 그 선생님들마다 그 시험에 대한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에서 주로 나왔는지 또는 보충 수업에서 나왔는지 또는 어떤 선생님들은 프린트물이나 과제에서 많이 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 점수와 그리고 실제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함께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답 번호나 오답의 유형, 또 난이도는 어땠는지 보통 중간고사에 너무 어려웠으면 형평성을 위해 기말고사에 조금 쉽게 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답의 원인, 스스로의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어떤 친구는 꼭 막바지에 답을 고쳐서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자기 스스로를 잘 코칭할 수 있도록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 피드백은 잘한 점, 어떻게 공부해서 잘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점, 그래서 잘한 점과 더 잘할 수 있는 점을 통해서 보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고요. 자가 피드백은 발전한 점, 내가 작년에 비해서 또는 저번 시험에 비해서 발전한 점이라든지 또 아쉬운 점들이 다 있을 겁니다. 시간이 부족했다든지 교과서보다는 문제집을 더 풀 걸 또는 문제집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개념에 또 흔들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의 그 발전한 점과 아쉬운 점을 기록하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를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셀프 코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학생을 먼저 연락을 가장 먼저 취하게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시험에 대한 낙담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그 현상을 딱 파악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중간고사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하고 시험을 대비하며 했던 노력이나 발전한 부분 등의 성공 경험을 이끌어내고
특히 우리 학생들의 과정에 대한 칭찬, 어, 지난 학기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인데 이번 학기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모습, 또 결과와 상관없이 학생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 직후는 학습에 대한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학생들도 물론 시험이 못 봤을 때는 잠시 낙담을 하지만 다음 시험에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다 내심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가장 잘 보이는 시기가 시험 직후입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하여금 그 중간고사 성적에 맞추어 기말고사 때 이제 평균을 해서 성적을 내기 때문에 그 기말고사 때 어느 과목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고 어떤 과목에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고 학생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생 상담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학부모 상담입니다. 학생의 결과에 따라 학부모님들은 잘 보면 우리 애가 잘한 거고 못한 것은 또 코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그건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객관화된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셔서 아,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했구나. 그러면 신뢰로운 그 면이 생겨서 아, 이 코치님한테 계속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고사 결과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결과에 대한 객관화를 해주시는 게 학부모님들한테는 오히려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객관화된 자료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학생과 함께 세운 장단기 계획을 설명하셔서 기말고사의 목표는 이 정도. 그래서 1학기 성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름방학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또 과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신 후에 2학기에는 이걸 보완해서 뭐 이번 학년도에 어떤 등급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설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노력한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학생에게 뭐 네가 그렇지 뭐 내지는 아주 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설명보다는 노력한 과정을 설명해서 응원과 격려를 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팁을 알려드리는 식으로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타 과목 상담도 함께 진행해 주셔야 더욱 신뢰가 생깁니다. 아, 이 선생님은 다른 과목은 잘 몰라. 영어만 신경 쓰시나 봐. 보다는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계셔서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어떤 과목에 치중해서 등급 관리를 해야 서울 시내의 어느 대학을 바라보며 공부를 할 수 있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전체적인 평균 관리를 잘 해야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또 고등학교를 갈 상태라면 영어 수학이 좀 더 치중을 해서 신경을 쓰는 게 좋지 타 과목에 너무 애쓰지 않도록 또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어머님들에게 아주 신뢰로운 코치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의 성적이 큰 관심이 많죠. 또 평상시 뵙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통화나 우리 앱으로 또 다른 수단으로 또 시험 결과 분석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아주 학부모님에게 신뢰를 쌓는 중요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코치 스스로는 어떤 부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시험을 분석하며 세웠던 대략적인 계획을 장단기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말고사 전까지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한 학기, 1년 이상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수련회든 체육대회든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요. 뭐 스승의 날부터 또 찾아오는 교생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공부에 살짝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공부를 매일매일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함께 이 부분을 세울 때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크고요. 또 바꾸어야 할 습관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습관들 매일매일 피곤하더라도 5분, 10분씩 계획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고요.
학생과 학부모님이 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학생만 열심히 관리한다든지 또는 학부모와 소통만 잘 되면 학생과 학부모님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도 또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학습 과정이나 앞으로의 계획, 학생과 코치의 노력, 또 학생의 감정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후에 이런 코칭과 상담, 학생에게는 동기부여를, 그리고 학부모님에게는 신뢰로운 그런 상담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치분들도 사실 많은 학생을 관리하다 보면 이 학생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저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하기로 했었나? 이렇게 약간 헷갈리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이제 기록장에 학생들 하나하나의 수첩에 기록하셔서 우리 이 학생은 A라는 학생은 요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고 기말고사 때, 그리고 B라는 학생은 어떤 과목이 좀 더 많이 미비했기 때문에 요걸 좀 더 관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수립하시고, 조금 더 시간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학생용 또는 학부모용을 작성하셔서 학생용과 학부모님용으로 작성하신 게 통일성이 있게 하셔서 학생용은 책상에 붙여주시고 학부모용은 드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파일로 해서 어머님께 카톡으로 드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식의 신뢰로움을 더 반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자존감이나 학부모님의 신뢰는 바로 시험 기간이 좌우하게 되죠. 물론 이제 보충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시험 기간에 신경을 써주는 모습은 가장 학부모님께 신뢰로운 그런 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특별한 코칭 그리고 배려, 아이들의 세심한 어떤 신경 쓰는 걸 통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잘 활용하시고 그걸 또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 동안 우리 코치님들도 많이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 수고하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 한 학생 한 학생 잘 코칭해 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학부모님들과도 잘 소통해 주셔서 좀 성과 있고 또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